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리마다 시체가 쌓이고 가족조차 서로를 버리는 세상.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공포. 1348년 봄, 이탈리아 피렌체. 꽃의 도시의 검은 죽음, 흑사병이 덮쳤습니다. 보카치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양에서 시작된 이 역병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피렌체만 해도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명의 젊은이가 선택을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떨고 있을 바엔 교회 별장으로 가자.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있음을 증명하자. 그들은 열흘 동안 매일 한 명씩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꾼 10명 열흘 이꼬르 100개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데카메론입니다. 데카는 열, 메론은 나를 의미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품이 단순한 소설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카치오는 풍자와 지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담아냈어요. 죽음의 시대에도 인간은 이야기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오늘은 그 첫째 날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겁니다. 첫째 날의 주제는 위기를 벗어난 자들의 이야기. 재치와 지혜, 때로는 뻔뻔함으로 위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악당이 성인이 된 날, 차펠레토의 기막힌 사기극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세르 차펠레토.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었냐면요. 사기, 위증, 협잡은 기본이고 고리대금업으로 사람들을 파산시키는 게 취미였죠.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라 불러도 할 말 없는 악당 중의 악당. 그런데 이 차펠레토가 어느 날 사업차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를 집에 머물게 한 피렌체 상인들은 식은땀을 흘렸죠. 세상에, 이 악당이 우리 집에서 죽으면 어쩌지? 고해성사도 없이 죽으면 교회 묘지에 못 묻어. 그럼 우리까지 이단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차펠레토가 상인들의 걱정을 눈치채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걱정 마십시오. 내가 신부님을 불러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품 좋기로 소문난 신부님이 찾아왔습니다. 차펠레토는 신부를 보자마자 경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신부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죄악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신부는 착한 마음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단다. 어서 네 죄를 고백하렴. 그러자 차펠레토 본격적으로 쇼를 시작합니다. 신부님, 사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금식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금식일인데도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죄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들아,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일 뿐이란다. 그리고 저는 어릴 적 한 번 어머니께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가난한 이웃을 돕는 돈을 주지 않으셨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혹시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가 되는 것 아닐까요? 신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아, 그것은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이구나. 또 길을 걷다가 침을 뱉었는데 혹시 그 침이 신성한 교회 바닥에 묻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차펠레토의 기막힌 거짓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술에 물을 탄 것은 술의 악마를 쫓기 위함이라 했고 돈을 떼먹은 것은 그들의 악덕을 벌하기 위함이라 둘러댔습니다. 순진한 신부는 이 모든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성스럽게 살았구나. 결국 차펠레토는 고해성사를 마친 직후 평화롭게 숨을 거뒀고 신부는 그의 죽음을 온 마을에 알리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이셨습니다. 이후 차펠레토의 무덤에는 사람들이 몰려와 기적을 빌었고 심지어 그의 이름으로 교회까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악당이 가장 거룩한 성인으로 추앙받게 된 거죠. 보카치오는 이 이야기로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속는 사회의 어리석음,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위선,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기만 능력. 이것이 바로 데카메론다운 통렬한 풍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제토라는 젊은 농부입니다. 어느 날 마제토는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시에나 근처에 젊고 아름다운 수녀들만 있는 수녀원이 있대. 문제는 그곳은 남자라면 절대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마제토의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벙어리 행세를 하는 거야. 그는 짐꾼 옷을 입고 수녀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녀원장이 문을 열자 손짓 발짓으로 일자리를 구한다는 뜻을 전했죠. 수녀원장은 생각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니 남자라 해도 위험하지 않겠지. 그렇게 마제토는 수녀원의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녀들은 그가 꽤 잘생긴 젊은이라는 걸 알게 됐죠. 수녀들 사이에 은밀한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벙어리잖아. 우리끼리 놀아도 아무도 모를 거야. 결국 두 명의 젊은 수녀가 먼저 마제토를 유혹했습니다. 마제토는 처음엔 벙어리 연기를 계속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내 수녀들의 유혹에 기꺼이 응했죠. 수녀들은 서로 몰래 마제토를 독차지하려 했고 급기야 다른 수녀들에게도 이 비밀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모든 수녀들이 마제토와의 은밀한 만남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제토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는데. 이제 그만해야겠어. 어느 날 마제토는 침대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수녀들이 놀라 달려와 간호했죠. 그때 마제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이 몸이 죽겠습니다. 수녀들은 깜짝 놀라 마제토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벙어리인 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수녀들은 당황했지만 그를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마제토에게 다시는 벙어리 연기를 하지 않아도 좋다. 고 허락했고 마제토는 수녀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엄격한 종교 규율 속에서도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재치 있는 한 사람의 꾀가 모든 규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보카치오는 중세 사회의 위선을 유쾌하게 비웃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수도원장을 골탕 먹인 영리한 수도승. 세 번째 이야기는 중세 수도원에서 벌어진 통쾌한 반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사가 위선적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 속주인공의 기지에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 성실하지만 혈기왕성한 젊은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 생활에 충실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젊은 남자의 욕망이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수도원 밖에서 온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도승은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엄격하기로 소문난 수도원장이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젊은 수도승을 미행했고 결국 그가 여인을 방으로 들이는 것을 목격했죠. 좋아, 이 녀석을 잡아내서 내 권위를 증명하겠어. 하지만 수도원장의 마음속에도 은밀한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벌을 주기 전에 이 여인을 내가 먼저 만나봐야겠군.
수도 원장은 젊은 수도승이 잠시 방을 비운 틈을 타 몰래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수도 원장이 자신의 방에 들어서는 것을 본 수도승은 재빨리 여인을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는 척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수도 원장에게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죠. 아니, 수도 원장님. 제 방에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 내가 방에 들인 여자를 찾고 있다. 수도 원장은 수도승이 죄를 고백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수도승은 오히려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이라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괴짜간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수도승은 수도 원장이 처음 봤던 괴짝이 아닌 그 옆에 있는 다른 괴짝을 활짝 열어 보였습니다. 그 괴짝은 비어 있었죠. 수도 원장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수도승을 고발하려면 자신이 먼저 몰래 방에 들어온 것을 인정해야 했고, 그럼 그의 위선과 탐욕이 드러날 상황이었죠. 결국 수도 원장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척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의 위선은 젊은 수도승의 기지 덕분에 온전히 드러났고, 수도승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권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쉽게 위선에 빠지는지, 그리고 재치 있는 한 사람의 기지가 그 위선을 어떻게 통쾌하게 무너뜨리는지. 보카치오는 중세 교회의 부패와 위선을 이런 이야기들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엔딩. 죽음 속에서 피어난 인간 예찬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세 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악당이 성인이 되고 벙어리가 수녀원을 정복하고 젊은 수도승이 원장을 골탕 먹이는 언뜻 보면 황당하고 불경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보카치오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인간은 살아있다. 흑사병이 휩쓸던 1348년. 사람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10명의 젊은이는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증명했죠. 데카메론은 단순한 재미있는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연 선언문입니다. 인간은 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욕망을 숨기지 않고 위선을 폭로하며 재치와 지혜로 삶을 개척하는 인간. 그것이 바로 보카치오가 그린 새로운 인간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둘째 날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운명, 그리고 더욱 기발한 반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데카메론의 흥미진진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